반갑습니다. 샤랄라 DJ 샤디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빨간 머리엔의 두 번째 명대사가 있는 부분을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워낙 그 자체로도 빛나는 작품이지만 그중 제가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애는 집 뒤에 있는 박목장에서 연인의 오솔길을 따라 소를 몰고 돌아오고 있었다. 9월 저녁, 붉은 석양빛이 숲 구석구석에 가득 비쳐들었다. 길가 여기저기에도 빗줄기가 내려앉았으나 단풍나무 아래는 벌써 어둑어둑했고 전나무 밑에는 투명한 포도주 같은 선명한 보랏빛 땅거미가 내려앉아 있었다. 이 저녁 전나무 꼭대기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달콤하게 들렸다. 소들이 몸을 흔들며 오솔길을 천천히 내려가고 애는 꿈꾸듯 그 뒤를 따르며 전쟁시 마미온을 소리내어 읊었다. 이 시 또한 지난 겨울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으로 스테이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외우게 했다. 애는 병사들이 열을 지어 돌진하고 창과 창이 부딪히는 장면을 상상하며 승리의 기쁨에 젖었다. 불굴의 창병들은 꿋꿋이 싸웠다네. 함락되지 않는 그들의 검은 숲이여. 이 구절에 이르자 애는 황홀감에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영웅들 중 하나가 된 모습을 자세히 떠오르려는 듯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다이애나가 자기 집 앞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듯한 표정을 보고 애는 즉시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아챘다. 하지만 지나친 호기심은 드러내지 않기로 했다. 오늘 저녁은 자줏빛 꿈속 같지 않니, 다이애나? 살아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아침이 되면 아침이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저녁이 되면 또 저녁이 더 좋은 것 같거든. 그래, 정말 아름다운 저녁이야. 그나저나 굉장한 소식이 있어. 앤, 맞춰봐. 내가 3번 기회를 줄게. 앤이 소리쳤다. 샬럿 길리스가 결국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앨런 사모님이 우리한테 교회 장식을 해달라고 하셨구나. 아니, 샬럿의 남자친구가 반대할걸? 아직 아무도 교회에서 결혼한 적이 없는 데다 꼭 장례식 같을 거라고 생각한대. 그건 너무 평범해. 훨씬 신나는 일이라니까. 다시 맞춰봐. 제인 어머니가 생일 파티를 열어도 된다고 하셨지? 다이애나가 까만 눈을 싱글거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애니 실망해서 말했다. 어제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무디 스퍼전 백퍼슨이 널 집까지 데려다 준 것도 아니라면 더 이상은 모르겠어. 정말 그랬니? 다이애나가 발끈했다. 절대 아니야. 설사 그 징글징글한 애가 그랬다 해도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니? 네가 못 맞출 줄 알았어. 오늘 엄마가 조세핀 할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할머니가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둘이 샬럿타운에 와서 박람회를 같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셨대. 굉장하지? 애니 단풍나무에 몸을 기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속삭였다. 아, 다이애나, 그게 정말이니? 하지만 마릴라 아주머니가 보내주지 않을지도 몰라. 돌아다니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실 거야. 지난주에 제인이 자기네 집 마차로 화이트 샌즈 호텔에서 여는 발표회에 같이 가자고 초대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아주머니는 나나 제인이나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러셨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 다이애나, 너무 속상해서 잠들기 전에 기도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를 했어. 있잖아, 우리 엄마더러 마릴라 아주머니께 말씀드려 달라고 할게. 그러면 널 쉽게 보내주실지 몰라. 그러면 우린 최고로 멋진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야, 앤. 난 박람회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다른 아이들이 박람회에 갔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약이 올랐다고. 제인과 루비는 2번이나 갔대. 올해도 또 갈 거래. 앤이 단호하게 말했다. 갈지 못 갈지 확실히 알기 전까지 그 일은 생각하지 않을 거야.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가게 된다면 그때쯤 새 코트가 완성될 테니 정말 기뻐. 마릴라 아주머니는 나한테 새 코트는 필요 없다고 하셨어. 있는 코트만으로도 다음 겨울까지 날 수 있다면서 새 원피스로 만족하라고 하셨지. 그 원피스는 정말 예뻐, 다이애나. 짙은 파란색의 최신 유행 스타일이야. 아주머니는 이제 유행에 맞춰서 옷을 만들어주셔. 매슈 아저씨가 린드 아주머니에게 부탁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신대. 나야 너무 좋지. 예쁜 옷을 입고 있으면 착해지기가 훨씬 쉽거든. 적어도 나한텐 그래.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들이야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말이야. 그런데 매슈 아저씨가 나한테 새 코트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마릴라 아주머니가 예쁜 파란색 옷감을 사셨단다. 그래서 카모디아에 있는 진짜 양장점에서 내 코트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토요일 밤에 완성될 거야. 일요일에 새 옷을 입고 새 모자를 쓰고 교회 복도를 걸어가는 내 모습을 상상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 그런 걸 상상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런데도 자꾸만 생각이 나. 모자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날 함께 카모디아에 갔을 때 매슈 아저씨가 사주셨어. 요즘 한창 유행하는 식으로 금색 끈과 술이 달린 작고 파란 벨벳 모자야. 너의 새 모자도 우아하고 너한테 참 잘 어울리더라, 다이애나. 저번 일요일에 내가 교회에 딱 들어서는데 네가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는지 몰라. 우리가 옷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잘못일까? 마릴라 아주머니는 아주 나쁜 짓이라고 그러셨어. 하지만 너무 재미있는 걸 어떡해. 안 그러니? 마릴라는 앤이 샬럿타운에 가는 것을 허락했고 베리 씨가 다음 날 화요일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로 했다. 샬럿타운까지는 50km가 넘는 길이었고 베리 씨는 그날 다시 돌아오길 바랐으므로 아침 일찍 출발해야만 했다. 하지만 앤에게는 그것마저도 즐거웠고 화요일 아침엔 해가 뜨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흘금 쳐다본 애는 화창한 날이 되리라 확신했다. 유령의 숲 전나무 뒤로 펼쳐진 동쪽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무들 사이로 언덕 가수원집 서쪽 방에 불빛이 어른거리고 있는 걸 보아 다이애나도 일어난 모양이었다. 애는 매슈가 장작불을 피우는 동안 옷을 갈아입었고 마릴라가 내려올 때는 아침 식사 준비까지 다 마쳤다. 하지만 너무 들뜬 나머지 정작 제대로 먹지는 못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애는 멋진 모자와 코트를 걸치고 서둘러 시내를 건너 전나무 숲을 지나 언덕 가수원 집으로 올라갔다. 베리 씨와 다이애나가 앤을 기다리고 있었고 세 사람은 곧 길을 떠났다. 먼 길이었지만 앤과 다이애나는 순간순간이 즐거웠다. 이른 아침 추수가 끝난 들판을 비추는 붉은 햇살 속에서 촉촉히 젖은 길을 덜컹덜컹 달리는 기분은 아주 유쾌했다. 공기는 상쾌하고 신선했으며 연푸른 안개가 골짜기에서 오물오물 피어올라 언덕을 휘감았다. 때때로 길은 단풍나무가 주홍빛 깃발처럼 빨갛게 물들기 시작한 숲으로 이어졌고
언젠가 설레는 두려움과 함께 앤을 오싹하게 만들었던 다리를 건너 강을 건너기도 했으며 해변을 따라 굽어지며 비바람의 잿빛으로 바랜 낚시용 오두막집을 지나는가 하면 다시 구불구불한 고원이나 안개 낀 푸른 하늘이 보이는 언덕 위를 오르기도 했다. 어디를 지나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흘러넘쳤다. 정오가 다 되어서야 샬롯타운에 도착한 마차는 이내 베리 할머니가 사는 너도밤나무 집 길을 향했다. 너도밤나무 집은 큰 길에서 뚝 떨어져 초록색 느릅나무와 가지 많은 너도밤나무로 둘러진 오래된 멋진 저택이었다. 까맣고 날카로운 눈을 반짝이며 베리 할머니가 문간에서 세 사람을 맞았다. 그래, 드디어 날 보러 와주었구나, 앤. 이런, 잘한 것 좀 보게. 나보다도 키가 더 크구나. 얼굴도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어. 말 안 해도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말이다. 앤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니요, 전 정말 몰랐어요. 예전보다 주근깨가 줄어들어 무척 고마워하고 있었지만 다른 건 아예 기대조차 안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메리 할머니. 나중에 앤이 마릴라에게 말했듯 베리 할머니의 집 가구들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저녁 준비가 다 되었는지 보러 베리 할머니가 자리를 뜨자 응접실에 남겨진 두 시골 아이는 화려한 실내를 바라보며 입을 다무지 못했다. 다이애나가 속삭였다. 꼭 궁전 같지 않니? 나도 조세핀 할머니 댁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으리으리할 줄은 몰랐어. 줄리아 벨이 여길 봐야 하는데 말이야. 자기 집 응접실을 무지 자랑하고 다니거든. 앤이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벨벳 양탄자의 실크 커튼이라니. 이건 내가 꿈꾸던 것들이야. 다이애나. 하지만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아. 멋진 것들로 꽉 차 있으니 상상할 여지가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니 가난하다는 게 위안이 된다. 상상할 게 아주 많으니까 말이야. 앤과 다이애나는 오래전부터 시내에서 지내보자고 약속했었다. 그리고 둘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온통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수요일에 베리 할머니는 두 아이를 박람회에 데려갔고 세 사람은 하루 종일 그곳에서 보냈다. 나중에 앤은 마릴라에게 말했다. 정말 굉장했어요. 그렇게 재미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디가 제일 재미있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말과 꽃과 수혜품을 전시한 곳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시파이가 레이스 뜨기에서 1등을 받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기뻐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조씨의 성공을 기뻐한다는 건 제가 더 나은 아이가 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안 그래요, 아주머니? 그라벤스타인 사가 쪽에서는 하먼 앤드루스 씨가 2등을 했고 대지 부분에서는 벨 장로님이 1등을 하셨어요. 다이애나는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돼지로 1등을 한 게 우습다고 말했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 아주머니도 우스우세요? 다이애나는 앞으로 벨 장로님이 엄숙하게 기도를 할 때마다 돼지 생각이 날 거랬어요. 클라라 루이스 맥퍼슨이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린드 아주머니가 수제 버터와 치즈 부분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에이번리 사람들 실력이 제법이죠. 그렇죠? 거기서 린드 아주머니도 만났는데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머니의 낯익은 얼굴을 보는 순간 전 제가 얼마나 린드 아주머니를 좋아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됐어요, 아주머니. 그래서 제가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베리 할머니가 경마를 보여주려고 우리를 특별 관람석으로 데려갔어요. 린드 아주머니는 가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경마를 몹시 싫어한다며 그런 곳에 가지 않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교회 신도로서의 의무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린드 아주머니가 안 가셨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테지만요. 하지만 경마가 어찌나 정신을 빼놓던지 아무래도 자주 갈 곳은 못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이애나는 흠모단 나머지 빨간 말이 이길 거라며 10센트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빨간 말이 이길 거란 생각은 안 들었지만 내기를 하진 않았어요. 앨런 사모님한테 겪었던 일을 다 얘기해주고 싶은데 내기 얘기는 차마 못할 것 같았거든요. 목사님 부인에게 말 못할 일이란 분명 나쁜 짓일 테니까요. 목사님 부인을 친구로 둔다는 건 양심이 하나 더 생기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내기를 안 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빨간 말이 이겨서 하마터면 10센트를 잃어버릴 뻔했거든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보답이 온다고 하나 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구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보았어요. 저도 기구가 무척 타보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신날 거예요. 그리고 점을 쳐주는 사람도 보았어요. 10센트를 내면 작은 새가 그 사람의 운이 적힌 종이를 뽑아와요. 베리 할머니가 다이애나와 저한테 10센트씩을 주시며 점을 보라고 했어요. 저는 돈 많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남자와 결혼해서 선 밖으로 나가 산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얼굴이 거무스름한 남자들을 유심히 쳐다봤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결혼 상대자를 찾는 건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이지 평생 잊지 못할 하루였어요, 아주머니.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어요. 베리 할머니는 약속했던 대로 저희에게 손님방을 내주셨어요. 방은 아주 아름다웠어요, 아주머니. 하지만 손님방에서 자는 건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달랐어요. 잘한다는 건 그래서 나빠요.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바라던 소원도 막상 이루어지고 나면 생각만큼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목요일에 두 아이는 마차를 타고 공원을 산책했고 저녁에는 베리 할머니를 따라 유명한 오페라 여가수가 노래하는 음악회에 갔다. 앤에게는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는 꿈 같은 저녁이었다. 아, 아주머니,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너무 가슴이 벅차 말조차 할 수 없었어요. 어땠는지 아실만 하죠? 넋을 잃은 채 말없이 앉아만 있었어요. 하얀 세틴 드레스에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셀리츠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 그때 느낌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착해지는 게 더 이상 힘들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별을 바라볼 때와 같은 기분이었죠. 전 눈물을 흘렸어요. 아, 하지만 그건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음악회가 끝나자 전 너무 아쉬운 나머지 베리 할머니에게 다시 평범한 생활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베리 할머니는 길 건너 식당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밋밋한 대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말이 맞지 뭐예요? 아이스크림은 꿀맛이었어요, 아주머니. 밤 11시에 식당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니 정말 근사하고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다이애나는 자기가 도시 체질인 것 같대요. 베리 할머니가 저한테도 물어보셨는데 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때가 생각하기엔 가장 좋은 시간이니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요, 아주머니. 저한텐 도시 생활이 맞지 않고 그래서 기쁘다는 거였어요. 가끔은 밤 11시에 불빛 환한 식당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도 좋겠지만 매일매일을 생각한다면 그 시간에 초록지붕집 제 다락방에서 달콤한 잠을 자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잠든 동안에도 여전히 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바람은 시내 건너 전나무 숲으로 불어오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베리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막 웃으셨어요. 베리 할머니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잘 웃으세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할 때도 말이에요.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서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아주머니. 하지만 베리 할머니는 아주 친절한 분이시고 대접도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금요일이 되자 베리 씨는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베리 할머니가 작별 인사를 했다. 즐겁게들 지냈는지 모르겠구나. 다이애나가 대답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너는 어땠니, 앤? 전 한순간도 즐겁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앤이 갑자기 베리 할머니의 목을 끌어안고 주름진 볼에 입을 맞추었다. 다이애나는 결코 그러지 못할 터였으므로 앤의 스스럼 없는 행동에 입을 다무지 못했다. 하지만 베리 할머니는 기뻐했고 마차가 사라질 때까지 베란다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커다란 집으로 들어갔다. 생기발랄한 아이들이 빠져나간 집은 한층 외롭게 느껴졌다. 솔직히 말해 베리 할머니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기적인 노인이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지 하는 기준으로만 사람을 판단했다. 앤에게 친절을 베푼 것도 앤이 자신을 즐겁게 해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앤의 기발한 말보다는 생생한 열정과 꾸밈없는 마음, 애교 있는 태도, 다정한 눈빛과 입술에 더 마음이 끌렸다. 처음에 마릴라 커스버트가 고아원에서 여자아이를 입양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나이 들어 노방이라도 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보니 그렇게 실수한 것 같지는 않구먼. 이 집에도 앤 같은 아이가 있다면 나도 훨씬 다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텐데 말이야. 앤과 다이애나는 집으로 돌아올 때도 갈 때만큼이나 즐거운 마음이었다. 아니, 사실은 자신을 기다리는 집이 있다는 기쁨 때문에 더욱 즐거웠다. 화이트 샌즈를 지나 바닷길로 접어들었을 때쯤 해가 저물었다. 노랗게 물든 하늘 너머로 에이번리의 언덕들이 거무스름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뒤쪽으로는 바다에서 솟아오른 달이 온 세상을 아름답고 눈부시게 비춰주었다. 길이 굽어지는 후미진 곳마다 잔물결이 춤추듯 찰랑거렸다. 파도가 부드럽게 소리를 내며 바위에 부서졌고 신선한 공기 속엔 톡 쏘는 바다 냄새가 가득했다. 앤이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아, 살아있다는 것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 좋구나. 앤이 시내 위 통나무 다리를 건넜을 때 초록 지붕집의 부엌에서는 앤이 돌아온 것을 반기는 듯이 불빛이 깜빡거렸고 열린 문으로는 장작불이 쌀쌀한 가을밤을 데워줄 따스하고 빨간 불빛을 내며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앤은 신나게 언덕을 달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상이 차려진 부엌으로 들어갔다. 마릴라가 뜨개질 거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돌아오니? 앤이 기쁜 얼굴로 말했다. 네, 아주머니. 아,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전부 다 입을 맞추고 싶은 심정이에요. 시계한테도 말이에요. 어머, 통닭구이잖아요. 설마 절 위해서 만드신 건 아니시겠죠? 아니, 널 위해서 만들었단다. 오랜 시간 마차를 타고 오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입맛 나는 걸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지. 어서 옷을 갈아입으렴. 메슈아 오라버니가 오시면 저녁을 들자꾸나. 돌아와서 정말 기쁘구나. 내가 없으니 얼마나 적적하던지
나흘이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었나 싶어. 저녁을 먹고 난 후 애는 난로 앞에 매슈와 마릴라 사이에 앉아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다. 애니 행복에 젖어 이야기를 마쳤다. 정말 멋진 시간이었어요. 제 평생 잊지 못할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어요.